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매식입니다. 지난주는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만큼 테슬라에서도 좋은 날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심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39까지 올라갔지만 1월 24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430달러에서 440까지 워낙 콜옵션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수익 실현함에 따라서 주가는 440달러 언더인 428달러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윗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3%의 움직임은 결코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마지막 변수는 1월 29일 잡혀있는 실적이고, 사실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추세들을 한 번에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파급력 또한 존재하는 것이 또 실적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또한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실적을 앞두고 갖고 있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테슬라에게는 약 7일 정도의 거래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미리 분석드린 대로 근원 CPI에서 컨센 대비해서 0.1% 낮은 수치가 나옴에 따라서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 또한 가장 약하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한 쪽으로 회복함에 따라서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 가장 약하면서 강한 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변수만 아니라면은 그래도 주가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마지막 변수는 바로 실적으로, 만약 실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가장 강한 쪽으로 테슬라는 치고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지만, 반면 만약 실적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이렇게 가장 약한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주가는 수급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24년 4분기 어닝 per share의 컨센은 0.75달러이고 매출액은 27.4빌리언 달러가 잡혀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매 분기마다 출고량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출고량에서는 49만 5천대를 기록함으로써 컨센에서 약 2.9%만큼 미스한 상태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서의 출고량에서 약 2.51% 정도 컨센을 미스했는데, 특히나 기타 모델 측에서 겨우 23,000대만 출고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출고량에서 미스가 나온 것입니다. 비록 테슬라가 출고량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매출액과 어닝 per share에서 이러한 컨센을 돌파하는 수치가 나오냐 마냐는 어떠한 단가의 각각의 제품들을 팔았냐이고, 그것은 여기 마진율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진율의 컨센은 18.79%인데 만약 이 컨센을 능가하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좋은 실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출고량이 컨센 미스라 아쉽기는 하지만 마진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큰 변수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를 상으로 제가 꾸준히 바이 앤 홀드를 하는 이유는 결국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전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펀더멘탈 예측치인데요. 이번 24년 4분기 출고량 실적이 컨센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서 확실히 180만 대를 기록한 23년 대비해서는 24년이 출고량에서 역성장을 했긴 했지만 25년 200만 대를 시작으로 27년쯤에는 245만 대 출고량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매출액은 물론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와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 앤 아더스 모두 매출액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년 4분기의 실적은 이러한 흐름을 잇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 점이 앞으로의 흐름을 파괴시킬 만한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조금 더 우상향되냐 마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러한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우 가까이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최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두는 이유는 그 짧은 변동성 속에서 나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수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실적 전에 어떠한 전략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제가 매월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리는 테슬라 펀더멘탈 정리본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모든 펀더멘탈을 커버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읽어야 할 양이 좀 많고요.
그런 만큼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실적처럼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성장주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엔헤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에 대한 우려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4일 뒤인 1월 24일 날 금리 결정이 날 예정인데,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일본 10년국 채무리는 꾸준히 상승 중으로 1.2%를 찍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을 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제법 오랜 기간을 거쳐서 10년국 채무리는 마이너스에서 0%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옌 캐리 트레이드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었는데요. 더 이상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0%에서 1%까지 올라가더니 최근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1.2%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일본 국채금리를 매크로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고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반대 상관관계에 있는 성장주 ETF인 QQQ 등이 하방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10년 국채금리의 방향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1월 24일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무려 84.5%로 금리가 또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 넘어야 하는 변수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냐인데, 테슬라 상으로 바이앤홀드를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 이러한 변수들은 더 이상 귀찮은 장애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대에 테슬라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기회인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24년 3분기에 어닝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1차적인 갭을 보여주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만들어진 이 2차적인 갭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두 개의 갭을 취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은 다음에야 저에게 있어서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426달러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은 저에게는 일종의 기회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정말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스타일로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매일 전달드리고 있는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는 없을 예정인 만큼 오늘은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